안녕하십니까? 아디앗줄의 아디입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이고요. 지금 시각은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제가 준비한 시각은 12시 39분이고요. 좀 일이 있어서 조금 더 늦어져서 지금은 1시 2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0번째 방에서 지난 김유리 교수의 강연 내용, 경쟁은 야만의 다른 이름이다 라는 강연 그대로 읊어드린 마지막까지 다 읊어드렸는데요. 이 내용에서 이제 공정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능력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제가 불현듯 그 마이클 샌델이 지은 공정하다는 착각, 이 책을 김유리 교수 강연을 듣게 되면서 제가 이제 구입을 하게 됐었고요. 읽었던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을 읽으면서 밑줄을 쳐놓은 챕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마침 맞게 그것이 입시 그리고 능력주의에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이 책이 이제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을 했던데요. 저는 책을 읽을 때 순서대로 읽는 것보다는 이렇게 목차를 쭉 보면서 마음에 드는 이름을 먼저 읽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다행스럽게 제일 처음 서론 부분에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입시 그리고 능력주의에 관련한 내용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어려우면 어려운 책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욕심에 사놓기는 했는데요. 사실 성실하게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첫 번째 목차에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입시 그리고 능력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고 제가 이제 나름 또 밑줄을 이렇게 쳐놨는데요. 이것을 뭐 분석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한다라기보다도 제가 늘 했던 것처럼 읊어드리는 방법으로 밑줄을 쳐놨기 때문에 잘 연결이 될 수 있게끔만 이렇게 읊어가는 방법으로 오늘 영상을 찍어 보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사실은 어떤 책 중에도요, 그것도 또한 김누리 교수 강연을 듣다가 소개로 해주셨던 책 제목 이름 중에 미국보다 더 미국 같은 대한민국이라고 했나? 이런 비슷한 제목을 갖고 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은 제가 열어보고 자신이 없어서 그냥 덮고 빌려오지는 못했는데요. 사실 몇 차례 빌려 다 놓기는 했는데 읽으려고 하니까 제 능력상으로는 어렵더라고요. 무슨 논문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은 내용이고 용어들도 사실은 좀 많이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 그 책을 김두리 교수가 강연 중에 소개하셨던 이유는 우리가 한때는 미국을 되게 대단하고 위대하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숭배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코로나19 때 우리가 미국도 별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서서히 알아갔었던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판을 교육과 연결지어 강연을 하실 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축소판과 다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책을 한번 보시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던 적이 있어서 저도 그 책 이름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공정화되는 착각의 서론 부분을 읽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은 책인가 이야기인가 뭐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밑줄 친 것을 그냥 읊어드려도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저보다도 더. 그래서 좀 서툴 수도 있겠지만요. 저도 다시 공부하고 배워간다는 입장에서 그대로 책 내용을 제가 표시해 둔 것을 중심으로 읽어 나가는, 읊어가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서론 부분의 제목이요. 서론의 대제목은 대학 입시와 능력주의, 그리고 소제목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입시의 윤리, 그리고 다른 하나는 능력 지표 따내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내용인데요. 읊어보도록 할게요. 2019년 3월 고등학생들이 대학 입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연방검찰은 깜짝 놀랄 발표를 했다. 33명의 부유한 학부모들이 예일, 스탠포드, 조지타운, 서던 캘리포니아 등의 명문대에 자녀를 집어넣기 위해 교묘히 설계된 입시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이 음모의 중심에는 윌리엄 싱어라는 악덕 입시 상담자가 있었다. 그의 사업은 자식 걱정에 노심초사하는 부유한 학부모들이 대상이었다. SAT, ACT 등의 표준 시험 감독관들에게 돈을 찔러주고 해당 학생들의 답안지를 조작해 성적을 부풀리도록 한 것이다. 이 사건은 좌우를 막론하고 모든 정파에서 한 목소리로 비난을 퍼붓게 만들었다. 폭스뉴스, MSNBC, 윌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스도 한 목소리였다. 명문대에 가려고 뇌물을 쓰고 조작을 한 게 변명의 여지가 없음은 모두가 동의했다. 이 사건은 상징적인 스캔들이었다. 누가 앞서가고 있으며 그것이 왜 허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게 분노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었다. 한편 진보 쪽에서도 이 사건이 충분히 명문대에 갈 자격이 되는 학생들을 희생시킨 일이었음에 동의했다. 특히 여러 미국 대학들이 동문의 자녀나 관대한 기부자의 자녀에게 혜택을 준다는 점을 말이다. 그러나 그의 연문 뚫기, 즉 뇌물 건네기와 시험 성적 조작하기는 입학을 확실히 보장해준다. 가짜 시험 점수, 가짜 자격증, 가짜 사진, 대학 직원에게 뇌물 먹이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싱어의 계획에 따르면 돈은 제3자에게 돌아가고 대학 자체에는 거의 또는 전혀 보탬이 안 된다. 적어도 하나의 케이스는 예외였는데 싱어의 뇌물을 받은 어느 조정부 감독은 그 돈을 조정부의 여건 개선에 썼다. 그러나 다른 모두는 자기 주머니에 챙겼을 뿐이었다. 그러나 공정성 관점에서는
뒷문과 옆문을 구분하기 어렵다. 능력에 근거한 입시 제도는 정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입시 방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보는 방식이다. 지원자는 그 부모가 가진 돈이 얼마든 상관없이 오직 능력, 실력으로만 입학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실력은 경제적 우위와 구별해서 보기가 어렵다. SAT처럼 표준화된 시험은 그 자체로 능력주의를 의미하며 따라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배경을 가진 학생이라 할지라도 지적인 장래성을 보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여겨진다. 실제로는 AST 점수와 수험생 집안의 소득이 비례 관계를 나타낸다. 더 부유한 집 학생일수록 더 높은 점수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돈이 많이 드는 일들이다. 아이비리그 대학생 3분의 2 이상이 소득 상위 20% 이상 가정의 출신임은 놀랄 일이 아니다. 프린스턴과 예일에는 미국의 소득 하위 60% 출신 학생보다 상위 1% 출신 학생이 더 많다. 이 엄청난 입학 불평등은 일부 동문 자녀 입학과 기여 입학제 때문이지만 부잣집 학생들은 날개를 달고 정문으로 날아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불평등을 지적하며 고등교육이 능력주의를 따르지 않음을 입증한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입시 부정 스캔들은 더 넓고 깊이 퍼져 있는 불공정의 고약한 실마리일 뿐이다. 그리고 그 불공정이란 고등교육 시스템이 능력주의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지만 입시 부정 스캔들을 일반적 입시 과정에서의 일탈로 보는 사람들과 이미 대학 입시에 만연해 있던 현상의 극단적 이해에 불과하다고 보는 사람들의 추론에는 공통된 전제가 있다. 능력과 재능으로 대입이 이루어져야지 학생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다른 요인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그들을 모두 대입은 실력에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적어도 암묵적으로는 노력한 사람은 대입 관문을 통과해야 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릴 자격을 갖는다고도 보고 있다. 능력주의의 문제는 원칙 자체보다 그 원칙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논쟁은 능력주의 자체를 따지지는 않고 어떻게 그 원칙을 실현하느냐를 놓고 이루어진다. 가령 보수주의자들은 인종이나 민족을 입학 고려 요소로 보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능력주의적 입학 제도에 역행한다고 주장한다. 진보주의자들은 이러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불공정을 시정하는 방법이며 참된 능력주의는 특권층과 취약계층 사이의 출발선을 고르게 하는 조치로만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논쟁은 능력주의의 문제가 더 뿌리 깊은 것일 수 있음을 돌아보지 않는다. 입시 부정 스캔들을 다시 살펴보면 대중의 분노는 대체로 이 사건의 불법적인 면 그리고 불공정성에 대해 쏟아졌다. 즉, 명문대 입시는 치열한 경쟁 대상이라는 가정이다. 그들이 돈으로 얻으려 했던 입학 자격은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선망의 대상이었기에 그만큼 주목받은 것이다. 명문대 입시가 과연 어쩌다가 이토록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어 연방수사국이 이 사건을 캐내는데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관련 뉴스가 헤드라인을 도배하는 한편 기소에서 판결까지 몇 개월 동안 내내 주요 이슈가 되었던 것일까? 입시 문제에 사회가 목을 매는 현상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점점 불평등이 늘어난 데서 기원한다. 50년 전 대학 입학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았다. 진학자들도 대체로 집에서 가까운 대학을 선호했다. 오늘날에 비하면 대학 서열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평등이 늘어나면서 또한 학사 학위 소지자가 비소지자 사이에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대학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다. 부모의 행동 방식 역시 달라졌다. 특히 전문직에 종사하는 부모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소득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 인생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커졌다. 그런 두려움을 피하고자 부모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적극적으로 자녀의 삶에 개입하게 되었다. 그들의 시간 사용을 간섭하고 학점을 관리하며 활동을 지시하는 등 희망대학의 입맛에 맞도록 자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간섭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및 간섭하는 부모의 태도는 느닷없이 나타난 게 아니다. 갈수록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서 여유 있는 부모라면 그 자녀가 적어도 중산층의 삶을 살았으면 하고 바라게 되는 이해할 만한 정서의 결과물이다. 좋은 대학의 졸업장은 그동안 함께 지내온 계층하고만 어울리고 싶어하는 사회계층의 경직성에 대한 최상의 대응책으로 여겨진다. 또 다른 목적에서 지갑을 열었다. 그보다 덜 민감하지만 더 의미심장한 목적이었다. 자녀가 명문 간판을 달도록 함으로써 그들은 능력주의의 광채를 두르려고 한 것이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꼭대기에 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공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믿고 싶어한다. 능력주의가 원칙이 되는 사회에서는 승리자가 나는 나 스스로의 재능과 노력으로 여기에 섰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뭔가 다른 것을 원했다. 명문대 간판이 줄 수 있는 능력의 지표 말이다. 싱어는 정문으로 들어가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 해내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점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입시 부정 계획은 차선책이었다. 물론 SAT 점수 조작이나 가짜 특기생 자격증 등을 스스로 해내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신들의 부정 행위를 자녀에게 비밀로 했던 것이다. 연문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일은 그런 부정 행위가 은폐될 때만 정문 입장과 동급의 능력주의적 영예를 얻는다. 그들이 스스로 해내도록 도와주는 부모와 교사의 노력은 무엇인가? 타고난 재능과 자질은 그들이 오직 노력으로만 성공하도록 했을까? 우연히 얻은 재능을 개발하고 보상해 줄 수 있는 사회에 태어난 행운은? 능력주의가 고조될수록 우리는 그런 요소들을 더더욱 못 보게 된다. 나의 성공은 내 스스로 해낸 것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준다. 그리고 만약 입시에 실패하면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닌 자기 자신의 잘못이라는 인식도 심어주게 된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지나친 부담이다. 시민적 감수성에도 유해하다. 우리가 스스로를 자수성가한 사람 또는 자기 충족적인 사람으로 볼수록 감시와 겸손을 배우기가 어려워진다. 우리가 성공과 실패 또는 승리와 패배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도 그리고 자신보다 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 승리자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도 문제다. 오늘날 양극화된 정치 환경을 넘어 길을 찾으려면 능력주의의 장단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능력주의의 의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달라졌는가? 직업의 귀천 없음을 무너뜨리고 많은 이들이 엘리트는 교만하다고 여기게끔 달라지지 않았던가? 세계화의 승리자들이 자신들은 얻을 만한 걸 얻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도록 그리고 능력주의적 오만에 빠지도록 바뀌지 않았던가? 엘리트에 대한 분노가 민주주의를 위험 수준까지 밀어내게 될 때 능력에 대한 의무는 특별히 중대해진다. 우리는 우리의 갈등지향적 정치에 필요한 해답이 과연 능력의 원칙을 더 믿고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계층을 나누고 경쟁시키는 일을 넘어 공동선을 찾는 것인가에 대해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여기까지가 챕터 1 서론 부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25쪽부터 시작을 해서 38쪽까지 있었던 내용인데요. 여기 이 부분만 읽었을 때도 능력주의가 우리 사회에 그리고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게 모르게 그리고 미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겠더라고요. 능력주의라는 것도 자본주의라는 것도 사실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를 그대로만 실현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나 그런 문화나 그런 사회가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왜 자꾸 이런 것들을 방해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왜곡하고 그래서 도덕적으로든 법규적으로든 왜 부정적인 일들을 강행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법도 한데 계속 끊어내지 못하고 유지해 가려고 하는 건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사실은 좀 진지하게 자문해보고 고민해보고 사유해보는 시간이 을 지나서 이제 정말 행동하고 실천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저는 그냥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방송 때 또 이어서 내지는 다른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방송 준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